거대한 검은색 벤츠 클래스가 태양 아래 웅장하게 서 있었다. 차량의 묵직한 무게감과 섬세한 디자인은 보는 이로 하여금 압도감을 느끼게 했다. 차는 고급 쇼핑몰의 주차장. 늦은 오후 햇살 아래에서 은은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다. 보닛 위에는 반짝이는 엠블럼이 햇빛을 받아 더욱 강렬하게 빛났다. 차의 소유주는 바로 대한민국 재계 서열위 태양그룹의 총수 최중호였다. 그는 대초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날카로운 눈빛과 강인한 인상을 유지하며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수트 차림으로 차에서 내렸다. 그의 걸음걸이는 언제나 그랬듯 군더더기 없이 절제되어 있었고 모든 움직임에는 권위가 배어 있었다. 그의 뒤로는 항상 그림자처럼 따르는 비서실장 박 실장이 재빨리 따라붙어 그의 동선을 챙겼다. 쇼핑몰 입구로 향하는 그의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에서는 주변 사람들을 압도하는 차가운 기운이 흘러나왔다. 그의 시선은 마치 매의 눈처럼 주위를 날카롭게 스캔하며 조금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 했다. 그때 멀리서 한 소년이 자전거를 타고 나타났다. 소년은 앳된 얼굴에 검은색 머리카락을 흩날리며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주차장을 가로질러 달려왔다. 그의 손에는 세차용 물통과 수건이 들려 있었고 그의 눈은 반짝이며 활기 넘치는 에너지를 발산했다. 소년의 이름은 강태준, 쇼핑몰 근처에서 세차 아르바이트를 하는 평범한 소년이었다. 그는 매일 이 쇼핑몰 주차장을 오가며 세차를 하며 용돈을 벌었다. 태준은 최중호의 벤츠를 발견하고 반사적으로 달려가 차를 닦기 시작했다. 그는 능숙한 솜씨로 물통에서 물을 받아 부드러운 수건으로 차체의 먼지를 꼼꼼하게 닦아냈다. 그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마치 오랫동안 숙련된 장인의 솜씨를 연상케 했다. 햇빛 아래에서 태준의 움직임은 더욱 역동적으로 빛났고 그의 입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끊이지 않았다. 최중호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태준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무심했지만 소년의 맑은 눈빛과 밝은 미소는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는 듯 했다. 그는 태준의 세심한 손길을 지켜보며 잠시 과거의 기억 속으로 잠겼다. 젊은 시절 그 역시 밑바닥에서 시작하여 지금의 자리에 올랐었다. 그의 눈앞에 보이는 소년의 모습은 마치 과거의 자신을 보는 듯 했다. 그러나 그는 이내 현실로 돌아와 차가운 표정으로 다시 쇼핑몰 입구로 향했다. 박 실장은 그의 옆에서 낮은 목소리로 "회장님, 곧 미팅 시간이 다가옵니다. 라고 속삭였다. 최중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 없이 쇼핑몰 안으로 들어갔다. 태준은 최중호가 사라진 후에도 묵묵히 세차를 계속했다. 그는 차체의 틈새까지 꼼꼼하게 닦아냈고 타이어의 흙먼지까지 깨끗하게 제거했다. 그의 땀방울은 끊임없이 흘러내렸지만 그의 손길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는 세차를 마치고 차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자신이 한 세차의 결과를 바라보았다. 벤츠는 처음보다 훨씬 더 빛나고 있었다. 마치 거울처럼 주변 풍경을 비추며 고급스러움을 뽐내고 있었다. 태준은 뿌듯한 미소를 지으며 차 주인을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최중호가 쇼핑몰에서 나왔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시선은 벤츠를 향했다. 최중호는 자신의 차를 바라보며 잠시 멈칫했다. 그는 태준의 세심함에 감탄하며 속으로 잘 닦았군 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박 실장에게 저 아이에게 돈을 줘 라고 지시했다. 박 실장은 재빨리 태준에게 다가가 돈을 건넸다. 태준은 예상보다 많은 돈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았다. 그는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인사하며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라고 말했다. 최중호는 그의 인사를 받으며 차가운 표정 속에 작은 미소를 감췄다.
그는 채 올라탔고 박 실장이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다. 차는 부드럽게 움직였고 최중호는 창밖으로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차가 출발하려는 순간 태준의 손에서 무언가가 떨어져 나왔다. 그것은 다름 아닌 태준이 평소에 가지고 다니던 작은 수첩이었다. 수첩은 낡고 닳아 있었지만 태준에게는 소중한 물건이었다. 그 안에는 그가 세차를 하며 틈틈이 적어두었던 고객들의 차량 정보와 세차 노하우가 담겨 있었다. 태준은 수첩을 줍기 위해 달려갔고 마침 차의 뒷바퀴가 지나가려는 순간 수첩이 바퀴에 깔리고 말았다. 태준은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다. 최중호는 급하게 차를 멈추라고 소리쳤다. 박 실장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고 차는 간신히 멈춰 섰다. 태준은 헐레벌떡 수첩으로 달려갔고 처참하게 찢어진 수첩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했다. 최중호는 차에서 내려 태준에게 다가갔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걱정스러운 기색이 엿보였다. 그는 태준에게 괜찮니? 라고 물었다. 태준은 고개를 숙인 채 네, 괜찮습니다. 라고 겨우 대답했다. 최중호는 찢어진 수첩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다. 그는 박 실장에게 저 아이에게 새 수첩과 필요한 물건을 사다 줘 라고 지시했다. 박 실장은 즉시 그의 지시를 따랐다. 최중호는 태준에게 조심해서 다니도록 해 라고 말하고 차로 돌아갔다.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태준은 최중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찢어진 수첩을 바라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그날 저녁 태준은 찢어진 수첩을 정리하며 우연히 수첩 속에 끼워져 있던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최중호와 그 옆에 낯선 여자가 함께 웃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희미한 글씨로 연 하운데라고 적혀 있었다. 태준은 사진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사진 속의 여자는 어딘가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고 최중호는 지금과는 사뭇 다른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태준은 이 사진에 담긴 비밀이 무엇일까 궁금해졌다. 그는 밤늦도록 사진을 바라보며 이 사진이 최중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그리고 이 사진이 자신과 어떤 관련이 있을지 고민했다. 다음 날 태준은 평소처럼 세차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어제 발견한 사진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했다. 그는 우연히 최중호의 벤츠를 다시 마주쳤고 무심코 벤츠의 뒷좌석을 닦다가 시트 틈새에서 작은 메모 한 장을 발견했다. 메모에는 알 수 없는 암호와 함께 진실을 묻는 자에게 죽음뿐이라는 섬뜩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 태준은 그 메모를 보고 섬뜩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최중호와 관련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을 감지했다. 그는 낡은 수첩과 사진, 그리고 이 메모가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그날 밤 태준은 인터넷을 검색하며 최중호와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았다. 그는 태양그룹의 역사와 최중호의 성공 신화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다. 그는 또한 최중호와 관련된 좋지 않은 소문들, 예를 들어 불법적인 자금 조성, 탈세, 그리고 경쟁 기업에 대한 억압 등에 대한 소문들을 접하게 되었다. 태준은 최중호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달리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낡은 수첩과 사진, 그리고 메모에 담긴 비밀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는 최중호의 과거를 추적하기 위해 해운대로 향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의 작은 세차 소년의 삶이 거대한 권력과 암투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자신이 마주하게 될 진실이 얼마나 충격적일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의 눈빛은 결연했고 그의 마음속에는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망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낡은 수첩과 사진을 챙겨 해은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그의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해운대에 도착한 태주는 우선 낡은 사진 속의 배경이 되었던 해변을 찾았다. 연대의 해운대는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는 사진 속 장소와 비슷한 곳을 찾아 헤맸고 낡은 사진을 들여다보며 과거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다. 해변가를 걷는 그의 눈빛에는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고 그의 발걸음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진 속 여자와 관련된 정보를 찾기 위해 해운대 지역의 오래된 기록들을 살펴보았다. 지역 도서관을 찾아 낡은 신문 기사를 뒤지고 과거 해운대에서 살았던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노력은 쉽사리 결실을 맺지 못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던 중 태주는 우연히 해운대 지역의 한 노인을 만났다. 노인은 과거 해운대에서 사진 속 여자를 본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노인은 그녀의 이름이 윤미라였고 당시 해운대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했다고 말했다. 윤미라는 아름다운 외모와 따뜻한 마음씨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고 했다. 노인은 또한 윤미라가 최중호와 매우 가까운 사이였지만 갑작스럽게 해운대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녀의 실종에 대한 소문은 무성했지만 정확한 이유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했다. 노인의 증언은 태준에게 새로운 단서를 제공했고 그는 윤미라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다. 그는 윤미라가 운영했던 식당을 찾아가 그곳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식당 종업원들은 윤미래에 대해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손님들에게 친절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을 좋아했다고 했다. 그들은 윤미라가 실종되기 전 최중호와 심하게 다투는 모습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그들은 또한 윤미라가 최중호에게 어떤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태주는 그들의 증언을 토대로 윤미라의 실종 사건에 최중호가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그는 최중호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박 실장의 과거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 박 실장은 최중호의 충실한 오른팔이었지만 그의 과거는 베일에 쌓여 있었다. 태주는 박 실장이 최중호의 어두운 비밀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 태주는 박 실장의 주변을 맴돌며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그는 박 실장의 동선을 파악하고 그가 만나는 사람들을 추적했다. 그는 박 실장이 최중호의 지시를 받아 은밀한 일들을 처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는 박 실장이 윤미라의 실종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은폐하고 최중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협박하거나 매수하는 것을 목격했다. 태주는 박 실장의 비리를 밝히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는 박 실장의 통화 내역을 확보하고 그의 은밀한 만남을 기록했다. 그는 또한 박 실장이 저지른 불법적인 행위들을 파악하고 그 증거들을 확보했다. 그의 증거 수집은 위험한 과정이었지만 그는 굴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 한편 최중호는 태준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그를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몄다. 그는 자신의 측근들에게 태준을 감시하고 그를 제거할 기회를 노리라고 지시했다. 태준은 위협을 느끼면서도 멈추지 않고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밤낮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정보를 분석했다. 그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은밀하게 자신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자신에게 닥쳐올 위험을 감수하며 굳건한 의지로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 태주는 박 실장의 약점을 파악하고 그를 함정에 빠뜨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박 실장이 불법적인 자금으로 운영하는 비밀 계좌를 알아냈고 그 계좌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
그는 박 실장에게 접근하여 그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박 실장은 태준의 협박에 당황했고 최중호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최중호는 박 실장을 시켜 태준을 제거하라고 지시했지만 박 실장은 태준에게 설득당하여 최중호의 비리를 폭로하기로 마음먹었다. 박 실장은 최중호의 오랜 충신이었지만 최중호의 악행에 대한 죄책감과 자신의 안전을 위해 태준의 편에 서기로 결심했다. 박 실장은 태준에게 최중호의 비리를 폭로할 수 있는 증거들을 넘겨주었고 최중호의 은밀한 계획을 알려주었다. 그는 최중호가 윤미라의 실종 사건에 깊이 관여되어 있으며 불법적인 자금으로 정치인들을 매수하고 경쟁 기업들을 억압해왔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박 실장은 또한 최중호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했다. 태준은 박 실장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최중호의 비리를 언론에 폭로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언론사 기자들과 접촉하여 최중호의 비리에 대한 증거들을 제공했고 기자들은 태준의 제보를 바탕으로 최중호의 비리를 보도하기 시작했다. 최중호는 자신의 비리가 언론에 폭로되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측근들에게 언론 보도를 막고 태준을 제거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미 늦었다. 언론은 최중호의 비리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들을 쏟아냈고 여론은 최중호에게 등을 돌렸다. 최중호는 자신의 권력을 잃고 사회적으로 매장될 위기에 놓였다. 태준은 최중호의 비리를 밝히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위험에 직면했지만 굳건한 의지와 정의감으로 모든 난관을 극복했다. 그는 작은 세차 소년에서 거대한 권력에 맞서는 정의로운 영웅으로 거듭났다. 그의 용기와 헌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 최중호는 언론의 집중 포화와 검찰의 수사망에 갇히면서 그의 오랜 권력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의 발목을 잡는 것은 다름 아닌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였다. 윤미라 실종 사건, 불법 자금 조성, 경쟁 기업 억압 등 그가 저질렀던 모든 악행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드러나면서 그의 혐의는 더욱 커져갔다. 그는 자신의 측근들을 동원하여 증거 인멸을 시도했지만 이미 박 실장의 배신으로 인해 그의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다. 그는 절망 속에서 마지막 발악을 했지만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썩은 냄새만이 풍겨져 나올 뿐이었다. 태준은 최중호의 몰락을 지켜보면서 그의 정의감에 더욱 불을 지폈다. 그는 최중호의 비리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변에 대한 위협을 끊임없이 받아왔지만 결코 굴하지 않았다. 그는 박 실장의 도움을 받아 최중호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고 그 불법적인 자금의 흐름을 추적했다. 그는 최중호가 정치권과 유착하여 자신의 권력을 유지해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는 최중호의 비리를 낱낱이 파헤치기 위해 밤낮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정보를 분석했다. 그의 끈기와 노력은 마침내 결실을 맺었고 최중호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최중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변호사들을 통해 증거 조작과 증인 매수를 시도했고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자신의 막대한 재력을 이용하여 법망을 피해 가려고 했지만 태준과 박 실장의 끈질긴 추적과 노력으로 인해 그의 모든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재판 과정에서 윤미라 실종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다. 윤미라는 최중호의 불법적인 행위를 알게 되었고 그를 고발하려 했지만 최중호의 사주를 받은 자들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은 최중호의 악행을 더욱 뚜렷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고 그는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최중호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다. 그의 오랜 권력은 완전히 무너졌고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감옥 안에서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그는 자신의 탐욕과 오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는지 깨달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쳤다. 그는 태준에게 복수하려는 생각도 했지만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는 자신의 파멸을 자초했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태준은 최중호의 몰락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했다는 뿌듯함과 함께 허무함을 느꼈다. 그는 최중호와의 싸움에서 승리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입었고 많은 것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을 실감했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다시 설정하고 새로운 목표를 찾아야 했다. 태준은 최중호와의 싸움 이후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다시 세차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애썼다. 그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자신의 꿈을 쫓아 대학에 진학하기로 결심했고 열심히 공부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는 사회 부조리에 맞서 싸우고 약자들을 돕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태준은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박 실장에게 감사를 표했고 그의 도움으로 최중호의 비리를 밝힐 수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는 또한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감사하며 그들의 사랑과 지지 덕분에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했고 그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기로 결심했다. 태준은 최중호와의 싸움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깨달았고 자신의 강점을 발견했다. 그는 자신의 용기와 끈기 그리고 정의감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자신의 삶을 더욱 발전시켜 나갔다. 그는 낡은 수첩 속에 간직했던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결코 잊지 않았다. 그는 세차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법학 공부를 병행했고 정의로운 변호사가 되기 위한 꿈을 키워갔다. 그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최중호와의 싸움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강해졌고 더욱 성숙해졌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회에 기여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눈빛은 더욱 빛났고 그의 발걸음은 더욱 굳건해졌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세상에 희망을 전파하고 정의의 가치를 실현해 나갔다. 태준은 대학 입학 후 법학을 전공하며 본격적으로 정의로운 변호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그는 최중호와의 싸움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법률 지식을 습득하고 사회 정의에 대한 깊은 고민을 이어갔다. 그의 목표는 단순한 돈벌이가 아닌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변호사가 되는 것이었다. 그는 어려운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며 사회 부조리에 맞서 싸우는 정의로운 변호사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학업에 매진하는 동시에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하며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갔다. 그는 학교 내 법률 동아리에 가입하여 법률 지식을 쌓고 실무 경험을 쌓았다. 그는 토론과 모의 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변론 능력을 향상시켰다. 그는 또한 무료 법률 상담 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고충을 듣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그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변호를 맡아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의 헌신적인 노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는 학교 안팎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태주는 학업과 봉사활동을 병행하면서도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았다. 그는 최중호와의 싸움을 통해 얻은 교훈을 잊지 않고 자신의 삶의 지침으로 삼았다. 그는 최중호의 악행을 통해 권력의 부패와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깨달았고 자신의 삶을 통해 정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통해 더욱 강해졌고 더욱 성숙해졌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 부조리에 맞서 싸우는 정의로운 변호사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했다. 그는 대학 졸업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법률사무소에 취업했다. 그는 처음에는 쉽지 않은 현실에 직면했지만 굴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갔다. 그는 험난한 법조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했다. 그는 어려운 사건들을 맡아 끈기와 열정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갔다. 그는 자신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들의 신뢰를 얻었다. 태주는 자신의 법률 사무소를 개업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변호사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사건을 무료로 변호해주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했다. 그는 사회 부조리에 맞서 싸우는 변호사가 되었고 약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기업의 횡포, 공권력의 남용, 사회적 차별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용감한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그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 그의 법률사무소는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곳으로 명성을 얻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고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다. 그는 승소했을 때 의뢰인들의 환한 미소를 보면서 큰 보람을 느꼈고 자신의 선택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다. 그는 어려운 사건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위험에 직면했지만 굴하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회에 기여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했다. 태주는 최중호 사건 이후 자신을 돕고 그를 믿어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그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도움을 주고받았다. 그는 박 실장과도 꾸준히 연락하며 그의 조언을 구하고 함께 사회 정의를 위해 노력했다. 그는 또한 과거 해운대에서 만났던 노인들을 찾아뵙고 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혼자만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추구했다. 그는 정의로운 변호사로서의 활동 외에도 사회 정의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다. 그는 사회단체에 기부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사회적 약자들을 돕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과 강좌를 통해 사회 정의의 중요성을 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태주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자신의 삶을 더욱 발전시켜 나갔다. 그는 낡은 수첩 속에 간직했던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결코 잊지 않았고 자신의 삶을 통해 세상에 희망을 전파하고 정의의 가치를 실현해 나갔다. 그는 작은 세차 소년에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정의로운 변호사로 성장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그의 용기와 헌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세상에 정의의 불꽃을 지폈고 그 불꽃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다. 태주는 변호사로서 승승장구하며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그의 노력은 더욱 빛을 발했다. 그는 거대 기업의 횡포, 부패한 정치인들의 불법 행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맞서 싸웠다. 그의 법률 사무소는 정의로운 변호사들의 집결지가 되었고 그는 동료 변호사들과 함께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팀을 이루어 사건을 해결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힘을 합쳤다. 그의 사무실은 단순히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의 마지막 희망이 되는 곳이었다. 그는 특히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한 고발에 적극적이었다. 그는 기업의 탈세, 환경오염, 노동 착취 등 다양한 불법 행위를 고발하며 기업의 윤리 의식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거대 기업의 로비와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자원과 능력을 쏟아부어 기업의 불법 행위를 파헤쳤고 그들의 책임을 물었다. 그의 용감한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였다. 태주는 또한 부패한 정치인들의 불법 행위를 고발하는 데 앞장섰다. 그는 정치권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정치인들의 불법 자금 수수, 권력 남용, 부정선거 등 다양한 불법 행위를 고발하며 정치 개혁을 요구했다. 그는 정치권의 압력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자원과 능력을 쏟아부어 정치인들의 불법 행위를 파헤쳤고 그들의 책임을 물었다. 그의 용감한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정치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높였다. 그는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사회적 차별, 불공정한 대우, 인권 침해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을 보호했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태주는 자신의 법률 사무소를 통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그는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법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는 또한 사회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강연과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는 자신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의 헌신적인 노력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는 최중호와의 싸움에서 얻은 교훈을 잊지 않고 자신의 삶을 통해 정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권력의 부패와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깨달았고 자신의 삶을 통해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딛고 일어서 더욱 강해졌고 더욱 성숙해졌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 부조리에 맞서 싸우는 정의로운 변호사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주는 과거 최중호 사건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를 입수했다. 그는 최중호가 감옥에 갇힌 후에도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고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최중호의 측근들이 감옥 안에서 그를 돕고 그의 지시를 받아 불법적인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는 최중호가 감옥 안에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새로운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태주는 최중호의 새로운 음모를 막기 위해
다시 한번 위험한 싸움을 시작했다. 그는 최중호의 측근들을 추적하고 그들의 불법적인 활동을 감시했다. 그는 최중호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고 그 불법적인 자금의 흐름을 추적했다. 그는 최중호가 감옥 안에서 어떻게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고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밝혀내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자원과 능력을 쏟아부어 최중호의 새로운 음모를 파헤쳤고 그들의 책임을 물었다. 그는 최중호의 측근들과 관련된 증거들을 수집하고 그들의 불법 행위를 고발했다. 그는 최중호가 감옥 안에서 어떻게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밝혀내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최중호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고 그 불법적인 자금의 흐름을 추적했다. 그는 최중호의 새로운 음모를 막기 위해 자신의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최중호의 음모를 막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위험에 직면했다. 그는 최중호의 측근들로부터 끊임없이 위협을 받았고 그의 신변에 대한 위험도 증가했다. 그는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더욱 신중하게 행동했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 노력했다. 그는 최중호의 음모를 막기 위해 자신의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정의를 위해 싸웠다. 그의 용감한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의 정의감에 대한 존경심을 불러일으켰다. 태주는 최중호의 새로운 음모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는 최중호가 감옥 안에서 단순히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최중호는 자신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새로운 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감옥 안에서 지휘하고 있었고 이를 위해 정치권, 재계, 심지어 범죄 조직까지 동원하고 있었다. 그의 목표는 자신의 몰락 이후 더욱 강력한 권력을 되찾고 사회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는 것이었다. 태주는 최중호의 새로운 계획을 막기 위해 더욱 치밀한 전략을 세웠다. 그는 최중호의 측근들을 더욱 깊이 파고들었고 그들의 연결고리를 추적했다. 그는 최중호의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그 자금의 사용처를 파악했다. 그는 최중호의 새로운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그 배후 세력을 밝혀내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수사는 더욱 깊어지고 그의 위험도 또한 더욱 커졌다. 그는 최중호의 측근들이 새로운 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건설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는 또한 최중호가 정치인들을 매수하고 언론을 통제하여 자신의 계획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최중호가 자신의 권력을 되찾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태주는 최중호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법률 사무소 동료들과 함께 최중호의 비리를 폭로할 준비를 시작했다. 그들은 밤낮으로 증거를 검토하고 자료를 분석하며 언론 보도를 위한 준비를 했다. 그들은 언론의 신뢰를 얻기 위해 철저한 증거와 자료를 준비했고 언론의 보도 가이드라인에 맞춰 보도 자료를 작성했다. 그들은 또한 언론과의 협력을 통해 최중호의 비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알리고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고 언론은 최중호의 새로운 음모를 보도하기 시작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최중호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진실이 드러났고 사회적 파장이 일어났다. 시민들은 최중호의 탐욕과 권력욕에 분노했고 그의 새로운 음모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에서도 최중호의 비리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그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최중호는 자신의 새로운 음모가 언론에 폭로되자 당황했고 자신의 측근들에게 상황을 수습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언론을 압박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의 측근들은 그의 지시를 따르지 못했고 오히려 최중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기 시작했다. 그의 오랜 충신들조차 그의 몰락을 예상하고 그에게 등을 돌렸다. 태주는 최중호의 새로운 음모를 막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변에 대한 위협을 끊임없이 받았다. 그는 최중호의 측근들로부터 협박을 받았고 그의 법률사무소는 공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경찰의 보호를 받게 되었고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더욱 신중하게 행동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최중호의 새로운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고 검찰은 최중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소환하여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최중호의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그를 기소했다. 최중호는 다시 한번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의 새로운 음모는 완전히 좌절되었다. 최중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다시 한번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탐욕과 오만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쳤다.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태준에게 복수하려는 생각도 했지만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는 자신의 파멸을 자초했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태준은 최중호의 몰락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했다는 뿌듯함과 함께 허무함을 느꼈다. 그는 최중호와의 싸움에서 승리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입었고 많은 것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을 실감했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에 대해 생각했다. 태주는 최중호와의 싸움 이후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자신의 법률 사무소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변호 활동을 계속했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낡은 수첩 속에 간직했던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결코 잊지 않았고 자신의 삶을 통해 세상에 희망을 전파하고 정의의 가치를 실현해 나갔다. 최중호의 몰락은 태준에게 또 다른 시작을 의미했다. 그는 최중호와의 기나긴 싸움을 통해 자신의 강인함과 용기를 증명했고 사회 정의를 위한 그의 헌신은 더욱 깊어졌다. 그는 이제 단순히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넘어 사회를 변화시키는 리더로 성장했다. 그는 자신의 법률 사무소를 더욱 확장하여 더 많은 사회적 약자들을 돕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펼쳤다. 그의 사무실은 단순히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의 희망을 불어넣는 곳이 되었다. 그는 최중호 사건 이후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는 방송 인터뷰에 출연하여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사회 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강연을 통해 젊은 세대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사회 참여를 독려했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그의 용기와 헌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는 사회의 영웅으로 칭송받았다. 그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그는 불법적인 기업 활동을 감시하고 환경오염, 노동착취, 소비자 기만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기업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으며 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웠다. 그는 자신의 법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불법 행위를 고발하고
그들의 책임을 물었다. 그는 또한 정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정치인들의 불법 자금 수수, 권력 남용, 부정선거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정치 개혁을 요구했다. 그는 정치권의 압력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자신의 법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 부패를 고발하고 그들의 책임을 물었다. 그는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헌신했다. 그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사회적 차별, 불공정한 대우, 인권 침해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신의 법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했다. 태주는 자신의 법률 사무소를 통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그는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법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는 또한 사회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강연과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는 자신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최중호와의 싸움을 통해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자신의 능력을 더욱 발전시켰다. 그는 낡은 수첩 속에 간직했던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잃지 않았고 자신의 삶을 통해 세상에 희망을 전파하고 정의의 가치를 실현해 나갔다. 그는 작은 세차 소년에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정의로운 변호사로 성장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법률 사무소 동료들과 함께 사회 정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그는 동료 변호사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 그는 동료 변호사들과 함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법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 그는 또한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여 사회 정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그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했다. 그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태주는 자신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는 자신의 용기와 헌신을 통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고 그는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들에게 정의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었다. 태주는 최중호 사건 이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했다. 그는 자신이 왜 정의로운 변호사가 되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했고 자신의 삶을 더욱 발전시켜 나갔다. 그는 자신의 낡은 수첩을 다시 펼쳐보며 그 안에 적힌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그는 낡은 수첩을 통해 자신의 초심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갔다. 태주는 그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의 노력은 마침내 큰 결실을 맺었다. 그는 사회의 다양한 부조리에 맞서 싸웠고 그의 용기와 헌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법률 사무소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고 사회는 조금씩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해갔다. 그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는 사회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법률 사무소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그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법률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인공지능 기반의 법률 상담 시스템을 개발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쉽게 법률 정보를 얻고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의 노력은 사회적 약자들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 그는 또한 법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젊은 세대들에게 법률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대학과 협력하여 법률 관련 강좌를 개설하고 젊은 세대들에게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을 제공했다. 그는 법률 분야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관심을 높이고 그들이 사회 정의를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의 노력은 미래의 사회 정의를 위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했다. 그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여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법률 관련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는 사회적 기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했고 그의 노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는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헌신했다. 그의 용기와 헌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사회는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변화해갔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그는 최중호 사건 이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그는 자신이 왜 정의로운 변호사가 되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세차 소년에서 정의로운 변호사로 성장한 과정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했고 자신의 삶을 더욱 발전시켜 나갔다. 그는 자신의 법률 사무소에서 동료 변호사들과 함께 사회 정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그는 동료 변호사들과 함께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 그는 동료 변호사들과 함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법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 그는 동료 변호사들과 함께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그들의 팀워크는 더욱 강력해졌다. 그는 또한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여 사회 정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그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했다. 그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확대했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는 자신의 낡은 수첩을 다시 펼쳐보며 그 안에 적힌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그는 낡은 수첩을 통해 자신의 초심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갔다. 그는 자신의 낡은 수첩을 보며 자신이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낡은 수첩을 통해 자신의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립했다. 태주는 그의 삶을 통해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낡은 수첩 속에 간직했던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잃지 않았고 자신의 삶을 통해 세상에 희망을 전파하고
정의의 가치를 실현해 나갔다. 그는 작은 세차 소년에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정의로운 변호사로 성장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그의 용기와 헌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의 삶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태준의 삶은 쉼없는 여정이었다. 그는 끊임없이 사회 정의를 위해 싸웠고, 그의 노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법률 사무소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을 돕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삶은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냈고, 그는 사회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의 용기와 헌신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음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법률 사무소를 젊은 변호사들에게 물려주고 은퇴를 준비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자신이 이룬 업적과 그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기쁨을 되새겼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만족했고, 자신의 선택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다. 그는 은퇴 후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그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깃든 곳에서 자연과 함께하며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자신의 낡은 수첩을 다시 펼쳐보며 그 안에 적힌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그는 자신의 초심을 잃지 않고 자신의 삶을 통해 세상에 희망을 전파하고 정의의 가치를 실현해 나갔음을 기억했다. 그는 자신의 고향에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지역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했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지역 주민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과거 최중호와의 싸움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그는 최중호와의 싸움을 통해 자신의 강인함과 용기를 증명했고, 사회 정의를 위한 헌신을 더욱 깊이 했다. 그는 최중호와의 싸움에서 얻은 교훈을 잊지 않고 자신의 삶을 통해 정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사회의 부조리에 맞서 싸우고 약자들을 보호하며 사회 정의를 실현해 나갔다.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자신이 만났던 많은 사람들을 떠올렸다. 그는 자신의 법률 사무소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 변호사들과 자신의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해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 그리고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했던 사회적 약자들을 기억했다. 그는 그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소중하게 생각했고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는 그들이 있었기에 자신이 사회 정의를 위해 헌신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낡은 수첩 속에 간직했던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잃지 않았고, 자신의 삶을 통해 세상에 희망을 전파하고 정의의 가치를 실현해 나갔다. 그는 자신의 용기와 헌신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그의 삶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이 이룬 모든 것들이 결코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을 믿고 지지해준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자신의 활동을 응원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는 그들의 사랑과 지지 덕분에 자신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자신의 용기와 헌신을 통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의 삶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는 작은 세차 소년에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정의로운 변호사로 성장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태주는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쳐 사회 정의를 위해 헌신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고 우리에게 정의의 가치를 일깨워 주었다. 그는 자신의 낡은 수첩 속에 간직했던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잃지 않았고 자신의 삶을 통해 세상에 희망을 전파하고 정의의 가치를 실현해 나갔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이며 그의 용기와 헌신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는 진정한 영웅이었고 그의 삶은 우리에게 영원한 교훈을 남겼다.